안녕하세요. 주식훈의 훈입니다. 어제 잘들 쉬셨죠? 제가 이제 오늘 장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올라와준 중간단을 깨면 안 된다. 조정하더라도 깨면 안 된다 얘기 드렸고요. 2650단이에요. 2650 정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여기가 이탈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탈되면 안 좋아요. 여기가 이탈되면 안 좋기 때문에 내일 장도 중요하겠는데요. 내일 이제 미국 선물장은 지금 나쁘지 않은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상승이 나와준다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이렇게 열어놓으면서 볼 수 있겠죠. 일단 윗단을. 그래서 윗단이 아직은 열려 있고 꼭 지켜줘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 지수 때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일 만약에 상승 나와준다 그러면 좀 또 장에 따라서 단타도 칠 수 있는 장이 되겠죠. 종목별 섹터 흐름을 보고 단타도 들어갈 수 있고 장이 좋으면 좋을 때 하는 게 좋죠. 오늘 같은 날보다도 장이 좋을 때 하는 게 좋고 세력 관련한 것들은 솔직히 상관은 없지만 지수가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거기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제 좀 밀리거나 하는 것들을 좀 예의주시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890포인트 얘기 드렸죠. 정말 좀 간당간당하게 매달려 있긴 한데 890포인트가 말씀드렸던 여기 올라온 자리죠. 그래서 여기 890단이 지켜준 게 좋다 얘기 드렸는데요. 조금 밀리는 것 같았지만 89포인트 여기 정도 될 거예요. 여기 정도 보면 89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여기 단을 조금 이게 아주 조그맣게 여기서 90포인트 단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딱 걸쳐 있죠. 그래서 좀 미국장의 흐름과 그다음에 또 새로운 이제 그 악재들 같은 것들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그 봉쇄가 이제 좀 완화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좀 시장에 좋은 에너지가 되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뭐 불황의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크게 이제 그것 단으로 흔들린 것들에 대한 이제 내성은 쌓여서 추가적으로 뭐가 발생하지 않으면 크게 밀리고 공포가 당장 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들어 당장 이렇게 막 꺾어 내려갈 것 같은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지만 시장은 항상 그 악재가 쌓여 있기 때문에 언제 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응의 영역이다. 그래서 맞춤 대응, 지수를 꼭 체크하시고 장에 맞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 대응, 그 다음에 지수로 봤을 때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이제 지지받는 자리에서 이럴 때 이제 금액적 지지, 분봉상을 체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단타도 수급 보고 가능하다. 그래서 시장에 이제 개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단기적 금융 투자의 매도가 또 나간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이 환율이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탈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연기금이 좀 눈치 보기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연기금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금융투자는 샀던 거 그대로 개인하고 물량을 교환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 밀리긴 했지만 좀 이렇게 단기 며칠 올랐던 거에 대한 조정, 그 다음에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중간단 지지를 확인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내일장 또 예의주시해서 잘 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종목을 좀 볼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좀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제 공부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라는 관점이에요. 제가 광명전기는 맥점에 좋게 추천을 드렸죠. 요때 이제 3,200, 3,300원, 3,200원 후반 정도 얘기 드려서 요럴 때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조금 이런 거 보유 관점을 얘기하고 싶은 게 자, 상승 후에 조정이잖아요. 상승 후에 조정이고 눌림목의 끝단을 잡은 거잖아요. 그런 거 이런 것들은 추가 파동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열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럴 때 산 것들은 바로 이제 분할 매수가 필요 없어요. 요렇게 맥점을 보고 한 것들은 바로 잘라내야 되는 자리. 여기서 하긴 자를 것도 없는 게 분봉상 보고 들어갔다면 다르죠. 분봉상 보고 들어갔으면 잘라야 되는 게 맞아요. 자, 3천 여기죠. 여기서 이제 분봉상 여기서 지지를 확인했다. 확인하고 반등 하는 거 확인하고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그게 안전한 매수고요. 확인하고 들어갔고 여기가 지켜주는가 여기가 돌파되는 걸 보면 여기서부터 또 돌파되고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보유가 가능한 거고요. 보유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 파동이 하나 더 있다고 가정하고 보는 거죠. 가정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그 파동 1파 나오고 2파 조조인 것들은 좀 수익 내가면서 가져가는 건 저항 때 있으니까 당연히 괜찮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때로는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이 평단가 다시 깨지지 않는 한은 들고 가겠어라는 포지션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 충분한 매물소화를 거쳐놓은 거니까 상승의 무게를 또 두는 거죠. 상승의 좀 무게를 더 보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반대로 지금은 이제 제가 봤을 때 목표치에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예의주시해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다시
반납될 수 있고 끝날 수 있다. 하지만 올라간다 그러면 밑단을 열어놓고 여기에서부터 분할 매도가 들어가겠죠. 이제 저항대 체크하면서 분할 매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맥점을 잡은 것들, 맥점에 잡아본 것들은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의미하는 게 요런 그 맥점에 사지 않은 것들을 놓쳐버리면 어중간한 금액에 사버리면 그 장중에서도 흔들리다 보면 보유를 못 한다는 거예요. 맘 편한 보유가 안 돼요. 바닥에 찐바닥에 산 게 아니니까. 찐바닥에 사면은 당연히 딱 이 금액에 샀으면은 보유가 될 텐데 그게 아니어서 그래요. 막 요런 금액에 사고 요런 금액에 사니까 그 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겁니다. 마음 편한 보유가 안 되죠. 언제 거꾸로 내려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광명전기 얘기 드리면서 맥점을 잡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요. 요렇게 이제 맥점, 최대한 내가 분석해 놓은 맥점에 닿여 있을 때 산 것들 때론 그게 아니면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놓친 것들은 제가 놓아주자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놓친 것들은 내가 흔들릴 수 있고 맘 편한 보유가 안 되고 평당가, 그러니까 금액도 좀 어느 정도 비중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손절도 딱 과감히 잡는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금액, 그 맥점을 체크하고, 그 맥점이 체크가 안 되면, 안 되고 좀 뭐 3% 5% 떴다 그러면 그런 거 따라 들어가면 안 되죠. 내가 이미 내 매수기를 놓친 거고요. 이게 매수 타점이라는 게 그래요. 종목별로 요것도 보시면 한 이틀 나온 거죠. 바닥권에서 이틀 정도 체크되는데 하루 이틀 안에 맥점이 끝나요. 하루 이틀 안에 살 수 있는 최대 맥점이 끝나기 때문에 그거 놓치면 다른 종목으로 패스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계좌가 탄탄해집니다. 이제 정말 사볼 수 있는 금액에 산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유되고, 자를 때도 가장 짧게 자를 수 있어요. 정말 좀 1% 안 되게. 저도 이제 얘기 드리잖아요. 이런 것들 놓치면 저도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안 보고 오늘 같은 경우도 단타만 쳤어요. 요 단타만 쳤는데 단타 분봉 단타만 쳤고요. 안 한 것들은 단타 치거나 안 보는 게 맞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 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제가 오히려 코스피가 좋을 거란 얘기를 드렸어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먼저 좀 견인될 거다. 상승 간다면. 보시면 코스피 중에 좋은 것들이 뭐가 있나 하면 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종목이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 수급 특징주는 현대차, 기아차예요. 사실은 자동차주가 그나마 코스피 중에 제일 좋다라고 보여요. 지금 많이 가져간다 그러면 이제 다른 코스피 종목보다도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현대차가 가장 현대차, 기아가 제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것도 이제 보시면 122평선이죠. 122평선을 어제 좀 이렇게 건드려 놓고 오늘 좀 밀렸다. 그래서 사실 요건 손절 짧게 잡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딱 여기 정도 보면 어제 기준봉으로 보고 요렇게 여기 금액 정도가 뭐 오늘 저가였거든요. 186,500원 요 정도가 딱 오늘 저도 이제 분봉에서 확인이 됐거든요. 여기가 이탈 안 하면 여기서 짧게 잡고 가야 돼요. 짧게 잡고 가고 돌파 매매로 보는 거죠. 돌파 매매. 그래서 여기 밑단을 돌파해주고 이평선에 닿여 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이탈 안 하는 선에서는 이렇게 보유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왜 그렇게 보냐면 1파 후에 조정 이렇게 얘기 드리잖아요. 제가 보시면 제가 보는 분석 안에서는 이렇게 여기 이제 상승 파동이었거든요. 1파 여기 19만 1000까지 1파였는데, 자 2파 조정을 이렇게 이제 목표치 뭐 30%나 50%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목표치도 이렇게 채워진 거죠. 목표치 저 정도 채워졌다. 그래서 사실은 사볼 수 있는 자리가 여기 부분이 됐을 것인데요. 여기 부분은 이제 제가 자동차 대표 중 공유를 안 드리다 보니까 좀 이제 좀 같이 분석을 했으면 따라가 볼 수 있는 자리대가 아니었는가 싶긴 해요. 여기도 중요한 자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상승 조정, 재차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죠. 이거 얘기 드리면, 자 상승하고 조정, 그래서 금액 조정 살짝 눌러주고 이쁜 조정을 맞춰놨는데, 여기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횡보를 하고 있는데 꿈틀꿈틀 올라온다라는 관점이죠. 꿈틀꿈틀 올라가고 추세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 라는 관점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추세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보시면, 자 이렇게 봐서 단기 여기까지도 사실 이 추세를 봐도 되긴 합니다만, 좀 장에 따라서 여파에 따라서 이렇게 봐도 돼요.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요 밑단이 아니라요, 추세 이탈하면 잘라내야 되는 거고요. 잘라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추세로 보면 또 금액도 설정해 드리면 여기 되겠죠. 183,000원 밑단, 여기가 이탈 안 하면 되는 건데, 당장 이제 장이 좋다는 가정 한다 그러면 밑단이 이제 지지대가 올라가니까, 장이 괜찮아서 코스피가 견인되고 또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신규 매수 자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잘라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밑단 여기까지 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에 따라서 이렇게
대형주, 우량주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요럴 때 이제 좀 괜찮게 대응하면서 손절 라인 꽉 잡고 분석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좀 대응해 보시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또 이게 거래량이 좀 나름 이렇게 들어오면서 괜찮고, 대차 양호나 이런 것들도 보면 생각보다 양호해요. 생각보다 양호하게 이런 이제 단기 고점에서 단기 고점 저항대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축적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포인트였고, 이렇게 살짝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여기서 막 이렇게 막 꼬리가 남고 막 급등하고 급락하고 막 이러진 않으니까요. 않으니까 오히려 이 좀 빠르지 않은 속에서 대응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 금액대 두 개를 잘 보시면서 시장에 맞춤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일도 분봉상 보신다면 분봉상도 제가 이게 잠깐 15분봉으로 잠깐 보면요, 분봉상도 단기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금액대가 이탈 안 하는 게 좋겠다요. 여기가 이탈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추가적 여기를 단기 손절 라인으로 본다든가 아니면 시장에 따라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면, 자, 여기가 이탈 안 하면 괜찮지 않나, 괜찮지 않나. 그래서 체크해 보시고 한번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래요. 현대차도. 다음 SK고요. SK도 야, 이거 제가 이거 또 틀린 건가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린 금액까지 도달했습니다. 25만원 단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는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요게 이제 가장 베스트긴 해요. 여기가 베스트인데, 얘도 대응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얘도. 자, 똑같습니다. 시장이 일단 먼저죠. 시장이 먼저인데, 어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세력에 관여되면 보자 그랬는데, 어제도 방송 규제 드렸죠. 요게 세력에 관여한 캔들이 떴기 때문에 분석이 달라지는 거고 대응이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자, 오늘 좀 보시면 이제 좀 잠깐 눌리는 것 같았지만 여기 올라와 줬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현대차랑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현대차처럼 비슷하게 만약에 장잴돈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조정 받아서 좀 무너진다 그러면 24만원대는 다시 보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얘도 떠서 출발한다 그러면 내일 만약에 그 24만 9,500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요, 마감이 되긴 했지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서 이렇게 한번 대응해보자. 이렇게 봐서 분봉상 흐름. 그래서 사실은 상승 출발을 여기서 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25만원에서 25만 500원 요쯤에서 출발하면 제일 좋아요. 여기 하면 이게 돌파 매매로 들어갈 수 있다. 돌파 매매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눌림목 체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25만원 여기가 돌파해서 시작한다 라고 가정하면요, 25만원 정도가 손절 라인이 돼야겠죠. 25만원 정도 손절 라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이렇게 눌렸다 갈 수도 있지만 한번 보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여기 있다 까지 보고 23만 5천원 이렇게 되는데, 또 아무튼 여기 자리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대차장고도 또 다시 또 감소하고 좀 이렇게 요날 이 세력의 캔들이 되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크게 방향이 이렇게 나와준다 그러면 돌파 매매로 접근이 들어가는 거죠. 돌파 매매로 들어가서 여기 땅까지 테스트 해보겠다가 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보면 나쁘지 않겠다. 근데 이제 사실은 손절 라인 꼭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여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기가 또 되게 중요한 라인 또 하나가 여기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 드렸죠. 여기가 항상 저항대예요. 저항대에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캔들 때문에 흐름 보자. 그래서 이런 것도 빠르지 않기 때문에 분봉상으로 다 대응 가능하잖아요. 그죠? 보시면 장중 저점 흐름 이런 것도 체크하면은 매수 자리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기 일단 여기까지는 박스권으로 전환될 수도 있지만, 지금 에너지가 시장 분위기가 좋다고 하면 돌파 매매로도 체크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나는 만약에 손절이 안 되고 좀 느리다 그러면 분할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거는 분할로 만약에 내일 들어간다 하더라도 밑단까지 열어놔야 됩니다. 분할로 들어가서 못 자르겠다고 하시는 분은 여기 23만원대까지 열어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내일 돌파 매매 자리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만약에 내일 좀 상승 출발한다면 돌파 매매 자리예요. 돌파 매매 자리고, 여기 뭐 저항대도 맞겠지만 이런 데서 이제 신규 매수가 또 많이 들어와요. 여기가 신규 매수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예요. 왜냐면 이런 거 저항대 돌파 이런 거 다 이제 그 개인 투자분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심리로 또 보시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돌파 매매 들어갔는데 윗꼬리가 남고 이렇게 저항대, 여기 당장 저항대 구간이니까 윗꼬리 이렇게 남고 다시 이렇게 밀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장이 마찬가지로 SK가 되게 빠른 종목은 아니어서 그런 것도
것도 대응 가능하겠다. 그런 대응 가능하니까 거기 맞춰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 단기 맥점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맞춤 대응이에요. 흐름을 좀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SNS택이고요. 요거 진짜 안 봤는데, 안 봤고 신호가 없고 뭐 세력 캔들 없어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의미로 조금 가져와 봤어요. 다른 의미. 자, 보시면 반도체 못 가는 거 맞고요. 오늘 장에서 이제 좀 다 조정 받았어요. 조정 받고 왜 웬만한 것들 조정 받았는데요. 자, 오늘 좀 이게 좀 특이점이 발견돼서 그래. 특이점이. 자, 어떤 특이점이 있냐라고 보시면, 자, 이때도 한번 보시면 거래량이 한 22만 주 되죠. 이때 적은 거 같은 캔들 요때 보시면 22만 주, 6만 5천 주 이렇게 되죠. 6만 5천 주 뭐 되고, 요때도 이제 거래량 보면은 뭐 5만 6천 주 이런데, 자, 오늘 거래량 보면요. 오늘 거래량 4만 주예요. 4만 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최근에 통틀어 봤을 때 제가 대충 다 찍어 봤거든요. 거의 그냥 최소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최소 거래량이 되게 의미 있는 하나의 또 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거래량이 의미 있는데, 자, 오늘 보시면 20선을 돌파해 줬네. 20선. 20선이 25,850원이에요. 20선을 못 넘을 것 같고 거래량도 없는데 20선 위에 안착이 됐고요. 요때 단기적으로 여기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수급이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점은 여기고 분명히 뭔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요 이제 거래량, 이게 팔 사람은 웬만큼 팔았다라고 보는 신호죠. 그렇게 해서 요런 것들이 내일 만약에 이런 것들도 상승 출발한다 그러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빠르지 않으니까 대응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26,000원 초반대 여기가, 근데 여기가 이제 돌파되면 이제 가장 좋아요. 22,500원 정도? 그 정도 제일 좋긴 한데, 이런 거 이제 분봉산 또 특이점이 느껴져서 그래요. 참 크진 않아요. 되게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되게 미미한데, 보시면 마지막에 갑자기 이렇게 여기를 뚫고 끌어올린다는 거죠. 갑자기 여기서 끌어올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장중 흐름이 그냥 내내 나쁘진 않았어요. 거래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이게 장중 흐름인데요. 좀 밀리지도 않고 그냥 있다가 조금씩 거래량 들으면서 올린다는 거죠. 티 안 나게. 전혀 보이지도 않게 티 안 나게. 그래서 만약에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만약에 가는데 여기서 여기 정도 눌리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상승 출발하면 상승 맞춰서 또 봐야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바닥권이니까 부담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와 줬죠. 여기 이제 25,850원 정도 딱 이렇게 되는데, 850원, 809원 됩니다. 좀 여유있게 잡아서 여기까지 잡을까요? 850원까지. 여기가 의미 있고, 여기까지 만약에 눌리면 이거 좀 추세적으로도 가져가 볼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바닥권이니까 그래요. 바닥권인데 거래량도 죽고 외국인의 최근에 4, 5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단타 각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흐름을 좀 보자. 갑자기 뭐가 신호가 나오면 보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장대가 솟잖아요. 얘가 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 게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시면 추세 이거 일단 놔두고, 추세는 돌파도 중요하니까요. 놔두고 요거 가져오면, 제가 오랫동안 봐왔던 종목이 수익을 되게 잘 내는 종목인데, 이런 것들 보시면 요런 걸 보는 거죠. 요런 식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자요. 요런 것들이 가능한가. 예전에도 이제 이게 출발했던 자리가 지금 29,850, 예전에 이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런 캔들이 나올 때요. 이런 캔들 나올 때 분봉상으로 되게 빠르지 않게 움직여요. 그래서 좀 체크만 돼가지고 여기 저항대, 예를 들어 그날 당시도 그랬어요. 여기가 돌파만 체크가 되고 분봉선 눌림목만 보면 매매 가능해요. 빠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장중에 뭐 2% 3%는 충분히 무난하게 낼 수 있는 흐름 나온다. 이런 것들만 나와줘도, 이런 건 나와줘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닥권에서 처음부터 잡아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된다는 게 아니라 한번 좀 체크해 보자. 그래서 관심 종목 담아 놓으시고 보시면 거기에 따라서 또 흐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뭔가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바닥은 다져놨고 20선은 돌파됐다. 그래서 20선을 손절 라인 잡아도 되잖아요. 20선 손절 라인이 20선이 아까 말씀드렸던 25,850원. 그래서 여기 깨지면 던진다라는 관점이면 손절은 정말 짧은데 한번 흐름 보자. 그래서 사실하는 게 꼭 아니라 흐름 보고 뭔가 세력이 관여할 때 들어가도 돼요. 갑자기 거래량이 좀 붙는다든가, 수급도 나쁘지 않다든가, 그런 것들, 아니면 뉴스가 못 뜬다든가, 그런 것들 때 빠르지 않게 또 따라가면서 저가 때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도움 되실 수 있습니다. SNS도 솔직히 요것도 사실은 이제 요거는 거의 100%예요. 정말 좀 웃긴 얘기로 거의 100% 분석이 맞았던 종목이에요. 제가 이제 가장 오랫동안 여기서 이제 요거
요거 여기서부터 분석 여기까지 이 매도 여기 자리까지 완벽하게 맞췄던 종목이거든요. 여기 눌림목 매매 다 분석했던 종목입니다. 그때는 좀 세력이 관여했기 때문에 확연하게 보였는데 지금은 뭔가 관여가 없어서 안 보이긴 해요. 세력이 뭐 관여를 안 해주니까 매집봉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요 정도만 보이고 세력이 최근에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소리 안 나게 뭔가 소리 안 나게 여기서 보시면 외인들이 좀 매집하고 있는 거 보여져요. 충분히 매집하고 있다. 근데 요때도 그랬어요. 요때도 보시면 요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습성이 좀 비슷하니까. 근데 요때도 소리 없이 매집이 이루어졌었다. 그래서 충분히 더 여기서 횡보가 더 이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뭔가 실어 나올 때 봐도 세력 관여할 때 관심 종목 있으면 눈에 잘 띄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또 하나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원익 IPS는 좀 달라요. 보시면 자 원익 IPS를 제가 체크해 놓은 금액이 뭐 방송 38,350원이잖아요. 38,300원 단이잖아요. 300원 단. 보시면 오늘도 38,300원에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던 추세 이거 되게 망가져 있는데 손이 이렇게 지저분해져 있지? 자, 좀 지저분한데요. 맞네요. 대충 다 맞네. 보시면 여기가 제가 봤던 이제 추세적 금액이죠. 추세적으로 괜찮다 해서 여기서 솔직히 이제 여기 다져주는 거 나쁘진 않아요. 이탈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봤던 추세나 이런 게 이탈되는 건 아니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거 좀 보시면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매동이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개인 매수자가 인기가 많은 종목이라 그런지 그 개인 매수자분들이 뭐 2, 30억씩 매일 들어오니까 좀 매도가 나가야 되는데 들어오니까 바닥권 들어오니까 오히려 흐름이 안 좋아지고 좀 최근에 이렇게 단기적만 보면 음봉 덩어리예요. 음봉. 근데 이런 것들이 매도세가 강하다라는 흐름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냥 느낌으로. 그래서 사실 추세가 깨지면 안 돼요. 지금 밑단이니까 평단가가 손실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38,300원에서 금액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긴 합니다. 오늘도 보시면 38,000원에서 멈춰주긴 해요. 딱 여기에서도 이거 좀 금액을 지켜주고는 있는데 라는 생각은 들잖아요. 그죠? 제가 찍어놓은 금액.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금액은 체크가 되는데 뭔가 좀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죠. 보시면 여기도 이제 여기가 돌파돼야 되는데 여기가 돌파 못한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가 돌파되면 좀 의미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지금 하방으로 맞은 다음에 좀 되게 하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재차 돌파를 했는데 또 내려온다. 그럼 이번에 좀 내려오면 좀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올라가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분봉상으로 120선을 일단 회복은 해놨다는 건 의미를 두고 좀 이렇게 상승에 좀 힘을 상승해줬으면 좋겠네요. 장에 따라서 이렇게 저가에 사신 분들이 꽤 있을 테니까 방송 공유 드리고 이렇게 좀 흐름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익 IPS 저는 보유하진 않았지만 좀 우리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나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이니까 좀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잘 좀 손실로 전환되면 안 됩니다. 내 금액이 깨지면 안 돼요. 그렇게 꼭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로보티즈 제가 이제 좀 그 관심 그 종목이라고 해서 좀 공유를 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좀 또 말 그대로 휴림 로봇이 또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투자한다라는 뉴스 뜨면서 뭐 좀 움직인 종목들이 꽤 있는데요. 휴림 로봇이 20 몇 프로 급등했죠. 급등하니까 사실 요거 이제 로봇주는 섹터로 묶어봐야 되긴 하는데 그 로봇주는 제가 얘기 드렸죠. 계속 보라 얘기 드렸는데 이런 건 좀 찜찜해요. 보면은 휴림 로봇 보면 이게 파동으로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파동으로 봤을 때 1파, 2파, 3파, 4파, 5파 끝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지금 시세 끝인데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갈지 모르죠. 뭐 5파가 끝이 아니라 더 갈지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600%. 그럼 이거는 사실 시세 다 난 거예요. 저가 대비 이 정도면 이제 거의 이제 끝물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끝물이다. 그래서 이거 좀 찜찜한데 뭐 지금도 여기만 손절량 잡으면 뭐 아직 괜찮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이 있죠. 부담감이 있어서 얘가 예를 들어 4,600원을 훼손 안 하고 여기서 계속 놀아주고 다시 한번 또 재차 준비를 한다면 괜찮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급락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요, 다른 로봇도 똑같이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대장주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사실 로봇주는 그래도 보시라고 얘기 드렸던 이유는 옛날에 유진 로봇이 처음 대장이었고 뭐 RS 오토메이션이 갑자기 대장이었다가 갑자기 대장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대형주가 없고 뚜렷한 종목이 없다 보니까 되게 가벼워요. 종목도 시총도 다 가볍고 그러니까 자꾸 순환되고 안 올라갔던 애들 갑자기 올라가요. 뭐 에브리 보시면 올라갔다가 뭐 갑자기 며칠 전에 아지네스가 올랐다 이렇게 순환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분명히 개별성도 강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장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건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로보티즈는 분석하는 게 없어졌네요. 보시면 여기 지금 저항대예요. 저항대니까 여기 매도 자리죠. 지금 매수 자리가 아니에요. 저항대고 매수 자리고. 자, 보시면 여기가 중간, 여기가 미니 박스입니다. 미니 박스 횡보 중이에요. 여기 딱 박스 중이고, 최근에 이제 보시면 의미 있는 자리예요. 여기가 다 보시면 여기가 여기 금액대고요. 자, 쭉 옛날로 돌려보면 여기 금액이에요. 여기 18,500원, 25,000원. 여기 딱 여기 밑에 여기 지금 박스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딱 여기 박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스 그냥 박스 장인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요. 박스 장이고 여기가 돌파되면 마찬가지로 돌파 매매로 봐야 돼요. 얘는 돌파 매매 보고 22,000원 손절 잡아야 됩니다. 돌파 매매로 보고 22,000원 손절 라인 잡고 봐야 된다. 올라가면 차라리.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박스 때니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박스 공략으로 봐야 되고, 단기적 보면 추세는 끝났어요. 추세 하락 추세는 넘어왔고요. 넘어왔고 단기적 넘어왔고 박스권으로 전환했다. 그래서 여기가 올라가야 우상향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올라가 줄 때 올라가야 된다 얘기 드렸죠. 그래서 한번 로봇주 흐름도 섹터 한번 흐름, 돈의 흐름을 보자. 그래서 대장주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이런 거 돌파되면 또 갑자기 이런 건 이제 저항대를 돌파한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 5% 10% 이렇게 급등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보면 여기까지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는 또 상승 여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돌파 매수로 볼 수는 있지만 아니면 지금 매도의 영역이다. 그래서 좀 지금은 좀 관망하고 맞춤 대응해야 됩니다. 맞춤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펄어비스도 요청 주셨는데 펄어비스 또 한때 이제 코스닥을 또 중심이기도 하고 게임의 대표주죠. 보시면 얘는 이제 다른 거 없어요. 분석 다른 거 없고요. 만약에 얘를 공략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그냥 제가 볼 때 여기입니다. 여기만 지키면 됩니다. 6만 900원?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돼요. 지금 볼 때. 금액이 또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죠? 분봉으로 보면 또 나오는데, 분봉 한번 볼까요?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 딱 선이 하나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되겠는데요? 네. 6만원? 여기 자리랑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탈 안 하면 돼요. 여기 이탈 안 하면 괜찮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가 이탈 안 하면 좋겠다. 61,500원 정도. 여기 이탈 안 하면 되고 여기 두 군데요. 이 두 자리가 보여요. 59,000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이탈하면 안 된다. 여기가 이탈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 이탈 안 하는 순간 안 하는 선에서 가능한데요. 거기서 이탈한다는 건 다시 깨고 내려간다는 에너지가 강하니까. 강하니까. 그래서 요것도 이제 보시면 단기가 보면 똑같죠. 하락 1파, 하락 2파, 하락 3파, 하락 4파죠. 지금이 하락 4파니까 반등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잠깐 나올 수 있죠. 여기까지 나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 나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 급락 떨어졌던 데까지 나올 수 있겠죠. 하락 4파. 여기까지는 이제 목표치를 둘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상승의 목표를 둘 수 있겠다. 7만원대까지 열어볼 수 있겠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리는 그 손절 라인 거기는 지켜야 된다. 아까 얼마였죠? 그 금액대 분봉상 이 두 금액 61,500원. 여기는 지켜주는 게 좋다. 여기 한번 오늘 좀 지지시도 캔들 나왔었죠. 61,500원, 59,700원 정도, 6만원 정도 보면 될까요? 이렇게 56만원 정도, 이렇게 요 정도 금액이 지켜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략하면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해볼 수 있고 여기에 맞춰서 이 추세에 맞춤 대응하면 되니까, 여기 맞춤 대응하면 되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시장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근데 또 굳이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게임 섹터가 지금 수급이 그렇게 썩 들어오고 뭐 세력이 관련 없죠.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라가더라도 시장치만큼만 올라올 수 있다. 시장치만큼만 약반등 구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좀 이렇게 많지는 않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시면 펄어비스도 내가 이제 분석만 해놓고 거기 맞춤 대응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이제 박셀바이오고요. 최근에 바이오가 정말 심상치는 않아요. 바이오 뭐 오늘 보면 또 뭐였죠? 그 녹십자 홀딩스인가요? 또 이제 연상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한번 잡아드려야 되는데, 예전에 잘 잡았는데 제가 바이오에 좀 약해요. 바이오 좀 약해서 바이오 일단 좀 분석은 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가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고, 요게 이제 세력 캔들이 있고, 세력 캔들 있죠. 그러니까 세력 캔들로 봤을 때 중요한 금액대가 여기,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 이렇게,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럼 보시면
지금 얘도 최근에 공유드리긴 했는데 여기라고 46,000원 단 여기 지금 오늘 캔들이죠. 오늘 캔들 올라와준 캔들. 그래서 얘는 여기만 이탈하면 괜찮지 않나? 여기 추세와 여기가 이제 맥점이 되겠고 여기에서 좀 이렇게 여기에서 체크해 보시면 얘는 세력 관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튈 수 있다. 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쪽이 또 이제 흐름이 심상치 않다. 일단 한번 좀 이렇게 움직여주면 좀 많이 움직여주는 친구라 한번 좀 예의주시할 필요 있겠고 이런 것도 이제 손절 라인을 명확히 잡아놓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여기 금액이 중요하겠고 여기 금액 중요하겠고요. 여기가 돌파 시도 못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올라타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 의미가 있겠고 여기가 요 추세를 봤을 때 여기 금액 때까지는 괜찮겠다. 46,000 얼마 되죠? 46,000원 후반 46,000원 여기 그어놓은데 46,000원 후반 선이 뚫어가지고 요 정도 되겠는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짧게 보시려면 46,000원 후반이 지켜주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추세 때까지도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마찬가지로 지금도 공략합니다. 가능합니다. 다음은 SK케미칼이고요. 이거 진짜 깨고 내려오네요. 야 여기서 좀 단기 추세를 이게 이제 사실 추세가 좀 그래 이게 좀 장난스럽지만 이게 이 캔들의 의미를 둔 거거든요. 이게 어제 캔들. 그래서 좀 다시 좀 그을게요. 보시면 요렇게 단기 캔들에 요렇게 무게를 뒀던 거죠. 이렇게 무게 두고 분석을 하고 관찰해 보자 그랬죠. 눌림목 어떻게 나오는가. 근데 눌림목이 출발부터 약하게 출발해 가지고 요렇게 또 하나가 형성이 돼 버려요. 요렇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요렇게 돼 버려요. 그래서 이거 뭐 그때그때 말 바꾸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때그때 대응이 바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요거에 의미 두고 싶어요. 요 캔들에 좀 의미를 두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되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의미 있는 캔들로 보거든요. 요게 이제 좀 되게 의미 있는 캔들로 봐요. 요거 그래서 요것도 좀 되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요 캔들에 따라서 의미를 좀 두면 여기까지도 한번 열어놓고 보자. 여기까지 열어놓고 보되 좀 흐름 보자. 그래서 여기 눌림목까지 한번 열어놓고 관찰해보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얘도 추세가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오늘 좀 하락장이기도 했고 이게 또 이제 내일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가 중요하겠어요. 내일 어떤 움직임이 나와주냐가 또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내일 한번 관찰해보고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바이오 수급 좀 돌아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싶고 한번 좀 관찰해 보시죠. 관찰해보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가 좀 추적해보면 좀 쌍강의 맥점 잡아서 좀 이렇게 여기까지 목표치 두고 볼 수 있는 바닥권이니까 계속 또 모니터 하는 거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자고요. 조금 애매하죠. SK케미칼은. 다음은 이제 HLB고요. HLB를 또 관심 많으신데 제가 사실 이게 금액을 42,000원 여기까지 이제 올려놨죠. 최근에 올려놨어요. 42,000원 정도까지 올려놨단 말이죠. 여기 올려놔서 여기가 이제 보시면 금액대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 사실 오늘 자리도 되게 의미 있어 보이고 오늘 자리 그래서 여기가 이게 여기가 지금 여기가 잡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랬죠. 여기가 잡아줄 수도 있고 더 밑단을 보고 싶다 얘기 드렸어요. 저는 이제 제 분석에서는 좀 여기까지 41,000원까지 열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올렸죠. 42,000 얼마로. 근데 지금 딱 보시면 오늘만 보시면 여기서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43,500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43,500원을 잡고 있다. 여기거든요. 여기서 바닥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 한번 또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재차 내려오더라도 내려올 때 라든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여기가 돌파되고 45,000원 이상이 돌파되고 여기까지 열어놓는다든가 마침 이렇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돌파 매매로 보는 자리가 45,000원 이상 여기 돌파 안착 눌림목으로 볼 때 43,500원 이렇게 일단 분봉으로 보고 대응해 보는 게 어떨까. 단기적으로는 손절 라인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제가 그랬죠. 올라가 줘야 될 때 올라가 줘야 된다. 그래서 못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는 거죠. 못 올라가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분봉상 체크가 좀 모니터가 면밀히 돼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제가 뭐 원익 IPS나 뭐 다른 것들 보면 뭐 SK나 이런 것들 보면 세력에 관여한 캔들이 보이고
세력 캔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냄새 맡아서 금액을 맞추고 광명 전기 이런 것도 좀 금액이 찾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좀 HLB 그룹주가 되게 애매해요. 제가 볼 때는 확실한 캔들의 금액을 그러니까 확실한 세력의 금액을 추정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확실한 맥점을 잡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여기서 지금 잡아주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여기 밑단도 열어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계속 들고 여기가 이탈하면 생명선도 여기가 끝으로 보는데 지금 여기가 단기 바닥인 것 같기도 하고 막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력에 관여한 캔들이 너무 애매하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뭐 대응하려면 좀 분봉상 면밀히 체크가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좀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41,000원 구간을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되게 중요하게 체크해 놨던 금액인데 단기적으로 여기서 일단 잡아주고 있으니까 시장의 여파에 따라서 바로 올라가 버릴 수 있으니까 여기 금액들도 면밀히 체크해야겠다. 43,500원. 그래서 일단은 43,500원 제시를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흐름을 또 지켜보면서 한번 또 공유 드리는 걸 할게요. 근데 HLB도 보시면 HLB 제약은 좀 좋은 흐름 먼저 선두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오늘도 보면. 근데 HLB는 말 그대로 매동이 좀 달라요. HLB 그룹, HLB는 좀 개인 매수가 역시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제약은 좀 매도가 나가면서 상승 나간다. 그래서 좀 제약도 이제 같이 묶어보면 좋겠죠. 제약이 추가 상승하면서 후발로 따라가는지 그런 것들 체크하면 이 바닥이구나라는 체크도 신호도 가능하니까 마치 그럼 섹터 좀 묶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HLB 글로벌, HLB 제약 이런 것들 묶어보셔야 좀 맥점 타점이 더 명확해지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단순하게 금액만 보고 대응을 얘기 드리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어렵네요. 이 종목은 조금 뭔가 너무 세력이 강해요. 금액도 너무 세게 쏘고 한번 올라갈 때 파동과 내려갈 때 파동이 너무 세가지고 정말 딱 맥점을 잡기가 너무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HLB 만만치 않은 종목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좀 오늘 조금 말이 좀 그런 것 같고 꼬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좀 도움이 최대한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관심 종목은 여전히 유효하니까 궁금하신 종목은 남겨주시면 같이 한번 들여다보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